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제58회 1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문항수가 50문항이라 1, 2부로 나누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1부예요.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부산 동삼동 유적지 나와 있고 빗살무늬톡이 나와 있으니까 제시된 자료는 신석기 시대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번에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씨를 뽑았다 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신석기 시대가 해당되고요. 2번에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한 것은 구석기죠. 3번에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가 유통되었다 했으니까 이거 철기 시대에 해당되고요. 4번에 세형 동검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철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때의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5번에 철제 농기구니까 이것도 철기 시대 맞아요. 비교해서 알아둘 거, 청동기 시대 때는 청동이 귀했기 때문에 농기구로는 여전히 석기가 사용되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세 번째 줄에 왕검성 있죠. 그리고 우거왕 나와 있고 한무제 나와 있으니까 가 나라는 고조선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번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는 고구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2번에 심지읍차라 불린 지배자는 삼한이고요. 3번에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는 바로 일책 12법이잖아요. 일책 12법은 부여나 고구려에 있었던 제도고요. 4번에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던 것은 동해예요. 그래서 동해는 시족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던 국가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5번에 왕 아래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가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3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했는데 백제 동성왕이 사실본에 혼인을 청했다라고 했으니까 동성왕 하니까 결혼동맹, 혼인동맹 볼 수 있어요. 신라와 백제의 나제 동맹 결성은요,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에요.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표방하면서 신라와 백제를 압박하자 신라와 백제는 나제 동맹을 결성하게 되어 이것이 433년인데요.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마리간이 우리 고기 비늘처럼 떨어지지 않고 끈적끈적하게 계속 우리 함께 지내자 고기 비늘 같은 관계인 나제 동맹이고요. 이 나제 동맹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혼 동맹으로 이어지게 됐던 것이에요. 결혼 동맹이요. 493년인데요. 이때는 백제의 동성왕과 신라의 소지마리간이에요. 우리 결혼해서 동서지간이 한번 해볼까? 라는 의미로 외워두시라고 했었어요. 1번에 법흥왕이 금관가야를 병합했다고 했는데 요거 532년이에요. 법흥왕 때 금관가야 병합이고요. 진흥왕 때 대가야 병합이에요. 2번에 장수왕이 한성을 공격해서 백제의 한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켰다고 했죠. 475년이에요. 이로 인해서 백제의 계로왕이 죽게 되고요. 백제의 수도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겨서 웅진시대가 열리게 됐던 것이에요. 김유신이 비담과 염종의 반란을 진압했다 했는데 이거 선덕여왕 때예요. 선덕여왕 때 647년이죠. 4번에 영양왕이 온달을 보내서 아단성, 아차산성이라고도 하죠. 공격하였다 했는데 이게 590년의 상황이고요.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서 군사동맹, 나당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진덕여왕 때예요. 648년에 해당되는 1이니까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나제 동맹과 결혼 동맹이 성사되었다. 4번에 가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
진흥왕이 이찬 이사부에게 명령해서 가를 공격하게 하였다. 사다음 나오고요. 결국 마침내 멸망시켰다 했으니까 진흥왕 때 멸망시킨 나라는 고령의 대가야잖아요. 대가야. 그래서 대가야에 대한 거 잡으시면 되는데, 일본의 안동 도부는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설치한 것이에요. 668년이죠. 22담로에 왕족이 파견된 것은 백제 무령왕 때예요. 그래서 웅진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3번의 삼성육부는 발해 문왕 때, 발해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지배자인 이사금의 의미로 검색한다 했는데, 신라 시대 때 지배자의 호칭은요, 거차이마왕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고 했었죠.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그리고 마침내 지증왕 때 왕이라는 이 왕호, 중국식 왕호를 따게 돼요. 거서관은 군장이에요. 차차웅은 제사장이고요. 이사금은 연장자예요. 그리고 마립간은 대군장이라는 의미예요. 거차이마왕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이 그러니까 고령 지역이 연맹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과정을 조사한다. 이것이 바로 대가야에 대한 내용이니까 5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네요. 5번 밑줄군 전투가 벌어진 시기 백암성 나와 있고요. 당나라 황제가 대군을 이끌고 침투했다 했고요. 안시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645년에 당태종과 양만춘 간의 안시성 전투예요. 연도만 외우고 있으면 대번의 답을 4번으로 잡을 수 있어요.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요. 백제의 남은 적군이 쭉 나가서 웅진도독으로 삼았다고 했으니까 백제의 웅진도독부를 설치한 것은 백제 멸망한 연도니까 660년이에요. 그 날을 보시면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사해요. 주류성으로 갔다 백강 어귀에서 외국 군사를 만났다 했으니까 이거 백강 전투라는 거예요. 663년이죠. 이 백강 전투에서는 당나라랑 신라가 연합하게 되고요. 그리고 백제 부흥군과 왜군이 연합하게 돼서 전투를 펼치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660년에서 663년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고르시면 돼요. 1번에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했으니까 기벌포 전투에 676년이죠. 2번에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서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했다고 했는데 이거 642년의 일이에요.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백제 부흥운동을 시도하는데요. 이게 661년이니까 3번이 해당되겠네요. 4번에 계백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벌에서 항전했던 것은 백제 멸망년도 660년이고 이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의 군대가 패하면서 백제가 멸망의 길로 접어든 것이죠. 5번에 안승이 신라 문무왕에 의해서 보독국왕으로 책봉되었던 것은 674년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7번에 밑줄근 시기 신라의 경제 모습. 이 신라의 경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민정문서라는 기록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신라의 경제 모습 나오면 민정문서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했으니까 이건 고려시대고요. 2번에 조세 수치를 위해서 촐랑 문서를 작성했다 했으니까 이거 민정문서 2번 정답이 되겠네요. 3번에 철이 많이 생산되어서 낙랑군이나 외 등에 수출하였다 했으니까 사만 중에서도 변환에 해당되어지고요. 그리고 고대 초기 국가로 넘어오면은 가야 중에서도 정확하게 말하면 금간가야가 해당되겠죠. 4번에 우경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신라 지증왕 때고요. 5번에 도시부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시장을 관리했던 백제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8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것은 문왕의 넷째 딸 정효공주라고 했으니까 발해에 대한 내용이죠. 발해 문왕의 둘째 딸은 정해공주고요. 발해 문왕의 넷째 딸은 정효공주예요. 여하튼 발해에 대한 내용이에요. 황상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문왕을.
기인제도를 실시했다. 이 고려의 기인제도예요. 고려의 기인제도. 그래서 기역 이렇게 외웠다고 했죠. 고려 기인. 이 고려의 기인제도는 신라의 상수리 제도에서 유래한 것이다 했으니까 신라 상수리 시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정삼회의는 백제고요. 3번에 최고 행정관소로 집사부를 두었다 했는데 이 집사부를 두었던 것은 신라 그 진덕 여왕 때 일이에요. 4번에 주자감 설치한 거 요 발해에 대한 내용이고 5번이 광덕, 춘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고려 광종 때의 일이란 말이에요. 9번 왕이 구원을 요청하자 태조는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견훤 나와 있고요. 이 왕은 신라의 55대 왕 경혜왕이고요. 여기 태조는 고려 태조 왕건을 얘기해요. 견훤이 신라에 쳐들어가서 경혜왕을 죽이고 이 자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이 고려 왕건이 이끄는 고려군이 급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 왕건의 군대가 패퇴하게 돼요. 그것이 공산전투죠. 대구에서 있었던 그 내용이에요. 1번에 김흠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했는데 이것은 통일신라 시대 중대 때 신문왕 때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고요. 681년이죠. 장문유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다가 발해 무왕 때죠.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꾼 것은 911년이에요. 후 고구려를 세운 궁예는 국호를 904년에 마진으로 바꿨다가 911년에 태봉으로 또 바꿔요. 4번의 원종과 애노의 나는 신라말 진성여왕 때죠. 889년도에요. 경순왕 김부가 신라 56대 마지막 왕이에요.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되었다. 이 935년 신라가 멸망한 뒤니까 경혜왕 뒤에 바로 왕이 경순왕이니까 지금 5번이 해당되겠네요. 10번에 밑줄은 이 시기 쭉 읽어보시면 굴산사는 가지산문 개창 이후 선종불교가 유행하던 이 시기에 창간되었다 했어요.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의 종파는 교종이었어요. 그러다가 신라 말에 선종이 크게 유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라는 것은 신라 말, 신라 하대를 잡으시면 돼요. 일본의 원광이 세속 5개를 제시했다 했으니까 신라 진평왕 때 신라 상대에 해당돼요. 김대문이 화랑세기를 저술한 것은 성덕왕 때니까 중대에 해당되고 김대성이 불국사 초송을 주도하였다 했으니까 이거 경덕왕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대네요.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시문책을 올렸다. 신라하대 신라말이네요.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충 목답이 건립된 것은 신라 상대 선덕여왕 때니까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11번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제2기간 보시면 경학박사, 의학박사라는 용어 나오고 결정적으로 12목을 설치했다고 했으니까 고려 성종 때 일이에요. 1번에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했던 것은 광종 때예요. 광종 때고 2번에 관악진흥을 위해서 장학기금인 양현고를 설치했던 것은 고려 예종 때예요. 3번에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유학교육을 강화했다 했는데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최초로 바꿨던 임금은 충선왕이에요. 그러다가 충선왕 때 이렇게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바꿨어요. 그러다가 공민왕 때 다시 국자감으로 바꿨고요. 그러다가 공민왕 때 다시 성균관으로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했던 왕은 충선왕과 공민왕 두 왕이 있었던 것이에요. 최초로 바꿨던 것은 충선왕이고 다시 국자감으로 고쳤다가 다시 성균관으로 고친 것은 공민왕이다. 4번에 최승로의 시무 28절을 받아들여서
통치 체제로 정부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고려 성종이에요. 5번에 정계와 계백료소는 고려 태조 왕건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12번 왕이 명하였다. 도성안의 백성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구제도감이라는 기구 나와 있죠. 이 구제도감이나 구급도감은 고려시대 때 전염병 같은 것이 창궐했을 때 설치했던 임시기구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1번에 유랑민을 구유라는 활인서를 두었다. 이건 조선시대 때 해당되는 거고요. 백성들에게 곡식을 물려주는 진대법의 실시는 고구려 고국천황 때 해당되는 내용이죠. 3번에 향약 집선방이 있으니까 조선 세종 때고요. 4번에 구황차려라고 했으니까 조선 명종 때 일이에요. 5번에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운영하였다 했는데 이 제위보는 고려 광종 때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5번이 해당되는 답이 되겠네요. 13번 가해 침입에 대한 고려 대응으로 옳은 것. 병마사 박서는 김중훈에게 성의 동서쪽을, 김경손에게는 성의 남쪽을 지키게 하였다. 이 김경손은 당대 해동 제1검으로 불리웠던 인물이죠. 아주 용맹하고 칼솜씨와 무예솜씨가 굉장했다고 해요. 여하튼 여기서 주인공은 병마사 박서예요. 박서의 귀주성 전투죠. 박서의 귀주성 전투는 몽골의 1차 침입 때 있었던 전투예요. 몽골족 원나라와의 전투네요. 김종소를 보내서 육진을 개척했던 것은 조선 세종 때예요. 여진과 관련된 일이고요. 이번에 서희를 보내 거란장수 소송령과 외교담판을 벌였다. 이건 거란족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 3번에 별무반을 조직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한 인물이 윤관인데 윤관은 여진과 관련된 인물이에요. 4번에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장기 항제를 준비했던 것은 1232년 고려 최후 집권기예요. 몽골족에 대항한 것이니까 4번이 맞는 내용이죠.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약과 화포를 제작한 인물은 최무선인데요. 고려 우왕 때예요. 왜구에 대항한 그런 책략이었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14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 몇 해 전 주전도감을 설치했다. 이게 딱 나와있죠. 주전도감이 뭐예요? 주전은 화폐를 주조하는 기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숙종 때 대각국사 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화폐를 유통시키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옳은 거.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는 고려 경제죠.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 발해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발해에 솔빈부의 말이 유명했고요. 3번에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설치했다. 조선 후기의 상황이고요. 4번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 했는데 청해진은 신라 흥덕왕 때 828년이죠. 장보고의 건의로 설치한 것이니까 해당 안 되고 5번에 동시전에 설치는 신라 지증왕 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15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역사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건국 영웅의 일대기를 서술한 장편 서사시 요것마다 대충 어느 건지는 알 수 있겠지만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자 이규보가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규보의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성왕에 대한 얘기, 동명왕편에 대한 얘기죠. 1번에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되었다라는 거 딱 맞고요. 2번에 남북국이라는 용어는요. 실학자 유득공이 자신의 저서 발해고에서 처음 사용했던 것이고요. 3번에 사초나 시장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한 것은 조선 왕조 실록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했던 것은 이련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제왕운기 등이 해당되어져요. 5번에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 가장 오래된 역사서 김부식의 삼국사기죠.
16번. 다음 기획전에 전시될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은 쭉 읽어보시면 상감청자라는 게 딱 나와 있죠. 여기서 상감청자는 우리가 이미 교과서를 통해서도 많이 봤던 것인데 3번이 상감청자죠. 정확한 명칭은요,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이라는 것이에요.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이고요. 지금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것은요, 도기 연유 이남은 항아리라는 것이에요. 도기 연유 이남은 항아리. 그리고 2번에 나와 있는 것은 금속공예가 바탕이 된 금속공예 예술품인데요. 청동 은입사 포류 수국무늬 정병이에요. 청동 은입사 포류 수국무늬 정병. 4번은 청화 백자고요. 5번은 분청사기로서 4번, 5번은 모두 조선시대 때의 문화유산에 해당되네요. 17번 가식이 있었던 사실. 요동을 공격하고자 하니 경들은 마땅히 힘을 다하라. 전하 네 가지로 불가하옵니다 했으니까 이성계의 사불가론이에요. 1388년 왕은 고려의 우왕이겠네요. 고려의 우왕 때 최영이 요동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성계가 반대를 해요. 사불가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건 불가하다. 지금처럼 이 장원천의 군사 일으키는 건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사불가론을 내세워요. 1388년이에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 새 도읍이 정해졌으니 도감을 설치해서 궁궐을 조성케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측에 있는 것은요, 한양 천도에 대한 그런 계획이에요. 1394년이요. 그러니까 가해는 1388년에서 1394년 사이에 있었던, 일단 조선 건국이 1392년에 있으니까 조선 건국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일반의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 설치니까 이건 조선 성종 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아직 한참 뒤고요. 조준등의 건의로 인해서 과전법이 제정되었다고 했으니까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 때, 즉 1391년에 제정된 과전법이에요. 그러니까 2번 해당되겠죠. 3번에 국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의 완성은 성종 때예요. 경국대전 착수는 세조 때, 완성은 성종 때 완성되는 것이에요. 4번에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은 조선 세종 때 시행하는 게 역시 뒤엔 일이고요. 5번에 악학개봉도 역시 성종 때 일이니까 후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18번 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은요. 가가 보시면 어떤 나라인지 쭉 보면 특히 조선과 가 사이의 세견선에 대한 거 계해약조 나와 있으니까 이 계해약조가 조선 세종 때 체결된 것이란 말이에요. 조선과 외 사이에 체결된 것이니까 하정사, 성절사 등을 파견했다. 이거는 인사드리러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것이죠. 중국의 왕조인 명나라나 청나라 얘기하는 것이고, 경성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했다 했었으니까 이 무역소 설치는요, 태종대왕 때 여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3번에 관군을 조직해서 침입에 대비했던 것은 고려 정종 때요. 고려 조선이 아니라 고려 정종 때 특수군인 광군을 조직해서 거란족의 침입에 대비했었어요. 4번에 부산포, 제포, 연포의 3포를 개항한 것이 외국과의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밑줄군 전하의 제위기관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쭉 나와 있고요. 맨 끝에 농사직설이라고 했으니까 조선 세종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번에 예학을 정리한 가래 침남이 저술되었다 했는데 선조 때 김장생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에 국조 올해에는 조선 성종 때죠. 3번의 동몽선습은 조선 중종 때예요. 조선 중종 때 박세무라는 인물이 저술한 것이고, 4번의 삼강행실도가 조선 세종 때 편찬된 것이고, 5번에 군주가 수행해야 할 덕목제재 성악지묘, 성악지묘 동어문답, 습관적으로 붙여서 나와야 돼요. 성악지묘 동어문답,
과거 시험에서 9번이나 1등을 하다니 집요, 한놈, 성악, 집요, 동호문답, 이렇게 쭉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4번이 정답이고요. 20번.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 책에는 조선시대 왕명으로 가에서 중재인을 추국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강상죄, 반역죄 등을 처결하였으니 판사, 도사 등의 관직이 있었다 했으니까 중재인을 추국하는 것이니까 의금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의금부는요, 국왕 직속의 특별사법기구였으며 승정원과 더불어서 왕권 유지의 핵심 기구라고 했어요. 이번에 사림의 건의로 중종 때 폐지되었던 것은 소격서예요. 이 소격서라는 것은요, 도교 행사 주관 기구예요. 그래서 사림들이 이 도교 행사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사림의 건의로 중종 때 폐지되어져요. 특히 조광조 등이 앞장서서 소격서 폐지를 주장하게 됐어요. 3번에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분류했다. 사원부 사관은 홍문관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 3사가 되고요. 사원부와 사관은 요 두 개만 합쳐서는 양사라고 해요. 그리고 이 양사는 4번에 나와 있는 5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양사가 갖고 있었어요. 홍문관, 사원부, 사관원을 합쳐서 3사라고 하고요. 사원부, 사관원은 양사라고 하는데 이 양사가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5번에 서울 출신의 학자들이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기용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정조 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21번. 밑줄근 이 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임진왜란 중에 유성룡의 건의로 편성되었고 직업 군인의 성격을 띤 상비군이었어요. 삼수병으로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장번 급류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대는 오군영의 핵심인 훈련도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훈련도감. 오군영의 하나 훈련도감이요. 용호군과 함께 2군으로 불렸던 고려의 중앙군이에요. 응양군이에요. 응양군과 용호군은 고려의 중앙군 2군 6위 중에 2군에 해당되어져요. 고려 현종 때 만들어진 것이에요. 2군은요. 진도에서 용장성을 쌓고 항전했던 것은 삼별초, 주도했던 인물은 배중손이에요. 3번에 국경 지역인 북계와 동계에 배치되었던 것은 주진군이에요. 일반 오도에는 주현군이었고 이런 북계, 동계, 여기 국경의 요충지에는 주진군이 배치되었어요. 4번에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으며 장번 급료병이다. 월급을 받는 급료병이다. 훈련도감에 해당되는 것이고 5번에 국왕의 친위 부대로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고 있었다. 정조 때의 장용영이에요. 22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가 이괄 부대 이괄의 난이죠. 1624고요. 지금 여기 남한산성이라고 있었죠. 병자호란이에요. 1636.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괄의 난은요 1623년에 인조 반정이 발생하거든요. 그 인조 반정 때 공을 세운 이괄이 논공 행상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난이 이괄의 난이거든요. 그러니까 4번 보세요. 서인 세력이 패모살제, 광해군의 패모살제,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 반정을 일으켰다. 이게 바로 인조 반정이고 1623년에 발생한 것이에요. 지금 이 사이에 문제는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인데요. 1번에 정봉수가 용골 산성에서 항전하였다는 것은 이건 정묘호란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정묘호란이요 1627년이에요. 그래서 1번이 딱 답이 되죠. 이순신이 명량에서 대승을 거뒀다 하는데 명량 대첩은요 1597년이에요. 권율이 행주 산성에서 왜군을 격퇴한 것은 1593년이에요.
그리고 5번에 정열인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축옥사가 발생하였다 했는데 기축옥사는 1589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23번 가 국가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으로 이 지도는 의주에서 연경에 이르는 경로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조선 사신들은 이 경로를 따라 가를 왕래하였는데 이 사행에 참여하는 만상이라고 했었어요. 국제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기도 했다. 결국 중국의 이때의 왕조가 청나라라는 걸 딱 알 수 있죠. 1번에 박위를 파견해서 근거지를 토벌했다는데 이 근거지가 바로 대마도예요. 박위의 대마도 정보는 고려 창왕 때 있었던 것이에요. 고려 창왕 때 박위의 대마도 정보.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 숙종 때 1712년이죠. 청나라와 국경을 정하기 위해서 백두산 정계비를 조선 숙종 때 세우게 돼요. 이거 2번이 맞겠죠. 3번에 한성의 동평관이니까 요건 외구하고의 관계고 일본하고 관계예요. 4번에 공민왕 때는 쌍성 총감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의 영토를 되찾게 되는데 요건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와의 관계고요. 5번에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 송환을 위해서 유정대사를 회답 겸 쇠한사로 파견했던 것 역시 일본 놈들하고 관련된 일이니까 2번이 정답이 청나라 관련된 일이에요. 밑줄근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정민교의 서사시 군정탄이에요. 이 작품에 표현된 황구, 첨정 등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이왕은 균역청을 설치했다. 군포를 나이가 차지 않은 황구니까 노란 입이잖아요. 제비 새끼들의 입이 노란 주둥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여기서 어린아이의 입을 황구라고 옛날에 했었단 말이야. 이 어린아이에게도 군포를 부과했다라는 것이야. 이런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균역청을 설치하고 균역법을 실시한 이 왕이 바로 영조대왕이잖아요. 일본의 수도방위를 위해서 금위영을 설치했던 인물은 조선의 숙종대왕이에요. 숙종. 그래서 2번에 속대전 편찬 영조 맞고요. 3번에 상군부를 부활했고 군국기물 전당케 했다. 이건 대원군에 해당되는 거고. 4번에 초기의 문신제라고 했으니까 이거 정조죠. 그리고 5번에 전세를 일결당한 4.6도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제정하였다 했으니까 이건 인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죠. 25번 가에 들어갈 내용이요. 쭉 1단계, 2단계, 3단계 보면 대본에 알 수 있죠.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했으니까 향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상피제는 지방수령이죠. 잡과를 통해서 선발된 것은 중인 중에서도 기술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감사 또는 방백, 도백이라고 불렸던 인물은 관찰사고요. 4번 이방, 호방 등 육방에 소속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향리에 해당되네요. 5번에 공음전을 경제적 기반을 삼았던 인물들은 고려의 5품 이상의 문벌 귀족이니까 이건 고려시대 때 문벌 귀족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강의들하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